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지휘에 큰 충격.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더 이상 KF-21 전투기 수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카이 미 보잉사의 1,300억 원 규모 기체 구조물 공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1,300억 원 규모의 주요 기체 구조물을 공급한다. 카이는 27일 보잉과 B777X, B787 등 5개 기종의 착륙장치에 들어가는 주요 기체 구조물을 생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1억 500만 달러 규모다. 이번 계약을 통해 카이는 외부 압력과 항공기 자체 중량을 견디는 버팀대와 지지대, 회전축 등 14종의 착륙장치 구성품을 보잉에 공급할 예정이다. 카이가 보잉으로부터 기체 구조물 제작 사업을 수주한 것은 지난 2021년 1,200억 원 규모의 B787 엔진 장착 구조물 공급 계약에 이어 두 번째다. 아울러 카이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아발론 국제에어쇼 2023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의 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아발론 국제에어쇼에 처음 참가하는 카이는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 소형 무장 헬기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최근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 수출도 성사돼 T-50 계열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FA-50은 호주 공군이 최고의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전투기 보람의 CJ-1호기가 17일 역사적인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 음속 돌파는 처음이다. KF-21 CJ-1호기는 이날 오후 2시 58분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피로 비행하면서 음속을 돌파했다.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된 이 항공기가 이날 음속의 벽을 처음으로 뚫은 것이다. 이번 비행 중 3차례의 초음속 비행 시도가 모두 성공했다. CJ-1호기는 56분간 비행을 수행하고 오후 3시 54분에 착륙했다. 항공기가 마하 1.0 돌파 시에는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시험 비행이 순조롭다면 다음 과제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다. 카이에 따르면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저피탐 기술이 적용됐다. 동체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8 전투기와 비슷한 크기다. 최대 속도는 마하 1. 81, 항속거리는 2,900km,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44년 외길 항공기, 전투기 엔진 개발 주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액체 로켓 엔진을 제작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원래 전투기, 헬기, 함정의 엔진 제작을 도맡았던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이다. 1978년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9,0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앞서 1980년대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만들었다. 이어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육군이 운용하는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까지 엔진 외길을 걸으며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래 전장 환경에서
공중 전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무인 항공 복합체계 관련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용 엔진, 무인 복합형 전투회 전입기용 엔진이 대표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항공기 엔진과 우주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보유한 독보적 기술력으로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래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이 KF-21 분담금 구체적인 납부 방안 찾는다. 카이 인니 측과 분담금 납부 일정 협의 준비. LAH, 수리온 등 인니 헬기 시장 진출도 무색. 인니 연체금 일부 납부 공동 개발 의지 확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동 개발 지속을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의가 진전되는 분위기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측의 연도별 분담금 납부 스케줄을 구체화하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준비 중이다. KF-21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 CSA 코스트 쉐링 어그리먼트를 손질해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KF-21 사업의 정통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실무 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총액을 1조 6천여억 원으로 확정했다며 앞으로 이를 언제, 얼마씩 이행할지 등을 계약 내용에 담는 방향으로 후속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 문제는 내년까지는 결론이 나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카이 입장에서는 내년을 넘겨 2에서 3년 뒤까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기술 이전, 시제기 제공 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카이와 인도네시아 측 모두 분담금 관련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점을 찾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일 연체금액 중 일부인 94억 원을 납부했다. 큰 액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 자본시장 불안 속가용 자금을 최대한 모아 분담금 납부 재개에 나선 것이다. 이는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강구영 카이 사장도 2일 자카르타에서 개막한 제구회인도 디펜스 2022 계기에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 KF-21 사업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이는 이 같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헬기 시장 진출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강 사장은 인도네시아가 카이의 소형 무장 헬기와 한국 경기동 헬기 수리온의 첫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지형 특성상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수송용 헬기의 수요가 있을 것이고 긴급 수송 헬기와 테러 대응 무장 헬기의 잠재적 시장으로도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사무차관을 역임한 에리스 에리안토 전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인도 디펜스 2022 전시장에서 한국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를 위한 매우 훌륭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항공 분야, 정밀유도 무기 등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서로 기술적으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인니 국방장관 만나 KF-21 사업 등 긴밀 협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방장관과 잇따라 만나 군사,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2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올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 때 양국 정상이 국방,
방산협력이 양국관계 핵심 축이라고 평가한 사실을 상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인도네시아 주관 코모도 훈련 등 다자아 연합훈련 참여와 대테러 협력,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 및 잠수함, 헬기 등 방산 협력에서 한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핵심 국방협력 대상국으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통한 인도네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는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 강화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장관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국방, 방산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연합훈련 확대, 방산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파우스티노 장관은 필리핀은 영토 수호 및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초계함 등 해양안보 역량 강화와 다목적 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판 반장 베트남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 핵심 파트너 중 하나가 베트남이라면서 양국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을 확대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베트남 측에서도 올해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 장관의 베트남 조기 방문을 포함한 국방 고위 인사 교류 확대, 양국 국방 소요, 능력을 고려한 방산협력 활성화, 지뢰제거 관련 협력, 한아세안 차원의 국방협력 심화 등을 제안했다. 또 베트남 측은 그간 우리 측이 양도한 태역 초계함이 자국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초계함 추가 양도 절차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